발기부전도 있는데 소변이 조금 나오고 자주 보고 저녁에 자꾸 깬대요. 그래서 발기부전은 난 꼭 먼저 하고 싶다는 고집을 피우는 환자분도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도관이 막혀 있는데 수도꼭지만 새 걸로 바꾼다고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과 비교하다 보면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원장님, 저희가 이제 비뇨의학과 의원으로서 이제 뭐 전립선, 뭐 발기부전, 남성 수술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발기부전 수술 받고 싶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발기부전도 있는데 소변이 조금 나오고 자주 보고 저녁에 자꾸 깬대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전립선 쪽으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떠실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전체적 상황을 보니까 전립선이 조금 더 심한 상태고요. 전립선 크기가 50g 이상, 좀 큰 전립선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걸 좀 치료가 우선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참 곤란한 상황이긴 한데요.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성기 안에 있는 발기를 시키는 혈관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 혈관을 늘어나게 하는 민문이 근육 확장 효과를 일으키는 약들, PD5 억제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은 발기도 좋아지지만 전립선에 있는 내장 근육이나 전립선에 있는 어떤 혈관의 이완을 유발해서 요도도 확장되고 전립선 요도도 확장돼서 그거를 동시에 이제 개선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아그라, 시알리스도 전립선에도 약간의 효과는 있다. 약간 도움은 된다. 도움은 된다. 저는 그냥 우리 똘똘이만 빠따빠따 일어나게 할 줄 알았는데 소변에도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그러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로 두 가지 효과를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립선이 이제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가지고 증상도 너무 심하신 분들, 특히 뭐 50g이라 그러셨지만 40g을 넘는 많이 커진 경우에는 이런 약물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수술적인 방법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전립선 수술이 먼저입니다. 발기부전은 난 꼭 먼저 하고 싶다는 고집을 피우는 환자분도 있는데 꼭 전립선을 먼저 해야 되는 꼭 이유가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건강상의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야간뇨가 심하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소변을 참기가 어려워서 막 하다못해 대중교통을 타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건강상의 위해를 줄 정도의 증상이 대부분 전립선의 증상이 더 심하기 때문에 전립선을 치료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음부신경이나 해면실신경 같은 것들은 전립선 주변을 지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비대해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여기에 트러블이 생기면 신경을 자극하거나 압박하게 되고 그러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립선을 먼저 작게 하거나 전립선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은 발기부전도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 수술하는 게 좀 우선한다고 보겠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전립선 비대증 치료를 하게 되면 발기도 역량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 확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발기부전 수술한다 해서 전립선 좋아지지는 않죠. 발기부전 수술이 전립선에 도움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립선 수술보다 발기부전 치료 먼저 하게 되면 발기부전 수술 후에 전립선 수술로 인한 어떤 그런 부작용들을 더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또 해야 되는 경우죠. 수도관이 막혀 있는데 수도꼭지만 새 걸로 바꾼다고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과 비교하다 보면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전립선 비대증, 발기부전 이제 수술에 관련돼서 살짝씩만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발기부전 수술은 보형물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보형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구부렸다 폈다 하는 어떤 재질을 이용해서 성기 해면체를 대체하는 보형물을 넣는 굴곡형 보형물 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식염수를 이용해서 발기를 시키고 다시 식염수를 빼가지고 원형을 유지시키는 그런 팽창형 보형물 수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좀 편리하고 수술이 간다는 건 굴곡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술이 조금 복잡하지만 더 자연스럽고 일상생활하는데 덜 부담스러운 거는 팽창형 보형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 수술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기능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일상생활에 회복 빠르게 할 수 있는 전립선을 묶어주는 이런 전립선 결찰술이 있고요. 전립선을 근본적으로 깎아내거나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홀랩 레이저 수술이나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들, 그러니까 고열을 이용하거나 전기에 의한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뭐 워커블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열 수증기를 이용해서 증상을 최소화하면서 크기 자체를 줄여주는 리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립선 수술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뭐 누구나 관리를 잘해도 다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낙담하지 마시고 오면 거기에 맞게끔 또 치료를 하시면 되니까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보고 약물 치료도 안 되고 증상이 너무 심해서 수술이 꼭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꼭 전립선 수술을 먼저 하시고 2차적인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